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제적 구조조정을 할 원샷법 수혜 1호 기업 3곳이 선정됐습니다. 공급 과잉 업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 원샷법 수혜를 받는 첫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이 신청한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 재편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결합 심사와 세제 혜택, 연구개발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석유화학 기업 한화케미칼은 동종기업인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제조 공장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PVC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공장 매각함으로 인해서 약 20만 톤 전체 국내 수요의 국내 캐파의 약 10% 정도가 공급 과잉이 해소되게 됩니다. 농기계 기업 동양물산기업은 동국제강의 계열사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할 예정으로 설비 중복 투자와 생산량 조정은 물론 동국제강의 재무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공급 과잉 업종의 활발한 사업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취약업종을 비롯해 LCD, 가전 등 제조업과 증권, 보험, 해운, 항공 등 서비스 업종도 공급 과잉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300여 개 업종 중 30%가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재임한 8년간 한진해운에서 챙긴 보수와 배당금이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주식 배당금은 253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최 회장 일가의 재산은 작년 말 기준 1,90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올해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본인과 자녀들이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여 주를 처분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집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생산 연령 인구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홍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4인 가구 비중은 줄었습니다. 2010년 2인 가구 비중이 4인 가구 비중을 넘어선 데 이어 이제는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유형인 대표 가구로 떠올랐습니다. 만혼과 비혼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노년층에서는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따른 기러기 가정 증가도 1인 가구를 늘리는 데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고령 인구는 657만 명으로 집계돼 노령화 지수는 2010년 68.0에서 95.1로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고령 인구는 121만 명 증가한 반면 유소년 인구는 97만 명 줄었습니다. 특히 전남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10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인천과 경기 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외국인은 2010년 대비 40% 넘게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결혼 이민자 증가에 힘입어 다문화 가구도 3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최근 5년간 순직한 경찰관보다 우울증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은 93명으로 순직 경찰관 69명보다 많았습니다. 자살 원인으로는 우울증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 23명, 신병비관 13명, 경제문제와 질병비관 각 10명 순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순직 원인은 질병이 47명으로 전체 68%를 차지했고 교통사고 16명, 안전사고 4명, 범인 피습으로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했습니다. 실명 서면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현장에 출동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된 경찰의 수사 매뉴얼입니다.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되고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받은 교사가 고아원에 기부를 해도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된다는 등의 주요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의 기본 지침이 제시됐습니다.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거나 표적, 과잉 수사를 하지 않도록 수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 신고만 접수하고 112 전화 신고나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담겼습니다. 반파라치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과잉 수사, 여러 가지 사생활 개입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의 원칙, 법 제정 정신에 맞도록 해서 다만 현행범이나 준현행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동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 출입은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지침과 별도로 조직 내부 구성원에게 적용될 자체 매뉴얼도 마련해 추석 이후 나눠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의 마지막 명절이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올해 추석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 매출이 39%가량 늘었고 가공 생필품이 22%, 정육, 굴비 순이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6일까지 매출이 작년 대비 8.5% 증가했고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5.9% 늘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조미료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판매 실적이 좋았습니다. 명문대에 학생들을 많이 보낼 욕심에 교장의 지시로 선생님들이 우수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명문대를 가서 뭐 하겠으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뭘 배울 수 있었을까요? 백나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여고. 선생님들이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골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학생들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 명문대에 갈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를 조작해줬습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조작된 학생이 25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교장이었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교사 2명에게 권한을 줘서 생활기록부 조작을 시킨 겁니다. 관리 대상이었던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자 답안지와 생활기록부를 수정했다가 담임교사가 바로잡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교사는 성적 조작을 대가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고 학교에서 심화반을 편성해 돈을 걷는가 하면 교육당국에 사업비 7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는 등 학교의 총체적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균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대에 광주에서 4번째로 많은 5명을 진학시켰습니다. 명문대를 많이 보내겠다는 교사들의 비뚤어진 욕심이
성실하게 땀 흘리는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이 1조 4천억 원에 육박해 금융감독당국이 올해 하반기에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이행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317만 1,000명에게 7,020억 원을 돌려줬다지만 여전히 6월 말 기준 안 찾아간 보험금이 7,540억 원 등 총 1조 3,68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 및 카드사들도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명절을 맞아 주변에 선물 보내실 때 직접 들고 가거나 택배로 붙이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모로 번거롭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요즘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선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주고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그 편리함 덕분에 명절 선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낀 주간 업계 1위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량은 일주일 전보다 약 300% 늘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도 관련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한 대형마트는 이번 추석에 한우와 과일 등 선물 세트 200여 종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내용물이 상하거나 부패할까 봐 택배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선물로 바꿀 수 있어서 명절 택배가 마감된 이후에도 추석 당일에 바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분이나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 모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서비스를 시작한 한 백화점은 명절을 맞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백화점을 찾을 필요 없고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상품권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하며 급성장 중인 모바일 상품권의 인기가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노은지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원룸에서 29살 여성 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던 박 씨는 거제도에서 올라와 혼자 생활했고 지난 1월 해당 원룸으로 이사한 이후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하고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한민국 구직자와 직장인을 위한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차태현 씨의 황금 인맥이 공개돼서 화제가 됐죠. 친구를 섭외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우 조인성, 김우빈, 송중기에게 거침없이 전화를 하더니 결국은 무려 박보검 씨의 섭외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맥인데요. 요즘 20대들은 이런 인맥을 부러워는 하지만 사람 사귀는 일은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아웃사이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계 맺기에 지친 청년들의 관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인맥 사회다. 사회생활은 인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관태기라는 신조어 무슨 뜻인가요? 네, 이 관태기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로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피로를 느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2030 세대에서 이 관태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맥은커녕 자기 관리도 버거운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혼자 지내기를 선택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국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인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인맥에 대해서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89.8%가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70.3%의 응답자가 인맥 관리가 피곤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학력이 높고 자영업자나 사무직 근무자일수록 인맥 관리가 피곤하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인맥 관리가 사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람을 사귀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20, 30대가 특별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소프트가 SNS와 블로그에서 인간관계와 함께 언급된 표현들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함께 무섭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허전하다, 힘들다, 스트레스를 함께 언급해서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 중에서는 편하다가 2,107회로 가장 많이 언급됐습니다. 네, 인간관계를 무섭다고 느낀다니까요. 정말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말 혼자 있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태기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73%가 자발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의미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혼자 지내는 거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박송희 아나운서는 모바일 메신저에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저는 아까 확인해 봤더니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00명 남짓 정도 한데요. 20대 남녀의 평균 카카오톡 친구 수가 25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몇 명이나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응답자들은 254명 중 20명 정도에게만 편하게 연락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고 얕은 인간관계 때문에 피로를 느끼고 또 혼자 있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네, 제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나도 관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관태기 테스트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송희 아나운서도 이 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첫 번째는요. 연락처에 등록된 지인 중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7.9%, 그러니까 100명 중 8명 미만이다. 두 번째, 처음 만났거나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적이 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며 혼자 시간을 보낼 때 편안함과 만족스러움을 느낀다. 네 번째, 사람을 만나더라도 3명 이하로 만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4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했다면 인간관계의 권태를 느끼는 관태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아직 관태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관태기에 빠졌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민 상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요? 네, 2030 세대는 인간관계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SNS를 통해서 온라인 익명 서비스를 자주 활용을 하면서 청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필요성을 더 못 느끼고 있는 건데요. 실제 20대 4명 중 1명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0대 40% 이상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고민 해결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혹시 온라인 대나무 숲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대학가에서 좀 유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온라인 대나무숲은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를 패러디한 익명 게시판인데요. 익명으로 사연을 올리면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예전 같으면 친한 친구들에게도 할 법한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익명 게시판에서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이 SNS가 오히려 관태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피상적인 인간관계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데 온라인상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관계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요즘 20대 개인화는 이미 기업에서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외향적인 신입사원을 선호한다고 하니까요. 구직자분들도 얼른 이 관태기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풀어보면요. 한자로 사람인과 사이간이자라고 합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서툴고 또 혼자서 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문화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과연 어떤 사회가 될까요? 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